읽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단백질의 단위체가 되는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또 다른 아미노산이 만나면 이쪽에 OH하고 이쪽에 H가, 자, 요거 보면 OH는 전기적으로 음성입니다. 수소는 플러스를 띄우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옆에 있는 아미노산의 수소와 가까워지면 전기적인 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면 뭐가 돼요? H2O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안정하게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붙어버립니다. 아미노산이 또 다른 아미노산을 만나면 물이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공유결합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탈수예요. 탈수. 두 개가 붙었으니까 축합. 그래서 이것을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탈수 축합 반응. 자, 그럼 거꾸로 하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단위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잘게 쪼갤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소화라고 해요. 소화. 단백질을 합성할 때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우리가 소화시키려면 다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야겠죠. 그것을 가수분해라고 해요. 가수, 물을 더해준다는 얘기잖아. 가수분해. 그러니까 소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물이겠죠. 물이 투입되면서 분해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꼭 적절히 먹어주셔야 됩니다. 아미노산의 한 결합의 예를 보여준 거고, 저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 용어가 좀 어렵죠? 아미노산이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펩타이드 결합. 이런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아미노산이 또 달라붙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미노산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어야겠죠. 아미노산이 있다 5개면 펩타이드 결합이 4개 있어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가끔 저런 거 나와요. 아미노산의 결합수가 몇 개냐.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참 싫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래도 핵심 포인트만 이해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요 박스 OH하고 H, 얘가 결합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원리는 이해했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결합이 여러 개 만날 거 아닙니까? 저거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걸 폴리라는 접도를 써가지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폴리펩타이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됐다고 하면 저거는 단백질의 고유 기능이 있느냐? 폴리펩타이드는 없습니다. 폴리펩타이드는 없고 저 가닥까지 생긴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가닥이 엉켜야 그때서야 기능이 생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 기능이 없다. 저게 여러 가닥으로 엉켜 있어야 돼요. 여기 그림 이제 있죠? 그림. 아미노산이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데,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구조를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가 여러 개 있으니까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차이점은 얘는 기능이 없고 저것들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엉키면 이때부터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원리는
이래, 원리는. 자,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1번 뭐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근데 이 번호마다 얘는 뿔, 마, 뿔, 마, 이런 식으로 전기 음성도가 달라요. 그럼 옆에 또 다른 애가 접근을 하면, 또 다른 고리가 접근을 하면 나랑 같은 극성이면 끌어당길 것이고 나랑 같은 극성이면 밀어낼 거니까 얘들이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버리는 거예요. 실가닥을 당기는 곳도 있고 밀어내는 곳도 있으니까 당기고 밀고 하다 보니까 실타래처럼 꼬여서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갖는 게 단백질의 특성입니다. 이때부터 단백질의 기능이 생긴다. 이때부터. 얘는 아니다. 자주 물어보겠죠. 폴리펩타이드는 기능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백질의 기능. 자, 단백 기능.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요. 머리카락, 뭐 손톱, 근육, 뼈 이런 게 다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주요 기능을 해요. 각 단백질마다 주요 기능을 합니다. 호르몬이 단백질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호르몬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작용을 하죠. 각자의 기능성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나와요, 헤모글로빈이. 왜냐하면 헤모글로빈이 단백질? 중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중학교에서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 떠올리는 고기. 그렇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헤모글로빈이 단백질? 뭔가 매칭이 안 됩니다.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산소를 운반하죠.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거야.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헤모글로빈이 단백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헤모글로빈도 단백질 구조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능이 있다. 산소 운반하는 기능이 있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죠. 항체 성분으로 몸을 보호하고, 항체 성분,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면역력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문제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열에. 왜 열에 약하냐? 다시 위 그림으로 가봐요. 위 그림으로. 열에 왜 약한지. 지금 탈수가 되면서 축합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이 결합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쉽게 잘립니다. 다시. 그리고 변형이 돼요. 특히 이런 데 열 가하면 실타래가 바뀌겠죠. 고유의 결합도 바뀌고 구조도 바뀌니까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기 삼겹살에 구우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처럼 단백질의 단점이 매우 열에 약하다. 열에.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기능도 상실돼 버리죠. 기능도. 그래서 저체온이거나 고열이 나면 죽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저체온이거나 고열이 되면 단백질이 그 온도에 따라서 기능을 상실할 테니까 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단백질이 제 기능을 못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주의 써놨죠?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다. 답변하시면 되죠.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폴리펩타이드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실타래처럼 꼬여서 기능을 갖는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 기능을 갖는 것부터가 단백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폴리펩타이드들이 꼬여서 기능을 가져야 그것을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처음 배우면 무슨 용어가 막 저래 이런데 좀 몇 번 하다 보면 별것도 없어요 이거. 자,
두 번째, 이제 핵산에 대해서 한번 해요. 핵산. 처음 뭐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핵산이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이게 기본 단위체예요. 이게 인, 당, 염기. 핵산의 기본 단위체입니다. 인, 당, 여기에 달라붙은 염기가 있는데 염기는 종류가 좀 더 달라요. 이 기본 교주체에 달라붙습니다. 자, 이 당. 자, 포도당이 C6H12 산소 6개. 이게 포도당 화학식입니다. 이거 설탕이에요, 설탕 한마디로. 당? 얘도 탄수화물이에요, 당도. 얘는 오탄당이라고 해요, 오탄당. 얘는. 포도당은 얘는 6개죠. 탄소가 6개인데, 얘는 탄소 결합의 모양이 탄소 5개가 결합을 만들어요. 얘도 당이고 얘도 당인데 약간 구조가 다른 당이죠. 단맛이 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당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얘도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달달함을 느끼는 그런 당 중에 하나고, 그런데 오탄당이에요. 오탄당. 뭔 소리입니까? 탄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5개. 그래서 그림 보면 오각형으로 나왔죠. 그림 보면 그래서 이 당을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모습이. 오탄당이기 때문에. 그 오탄당에 하나의 가지의 염기를 갖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럼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그럼 핵산은 DNA라는 게 있고 RNA라는 게 있어요. DNA라는 게 있고 RNA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DNA는 들어봤을 것이고 RNA는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 세대 아닙니까? 코로나가 왜 생깁니까? 아세요? 코로나?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게 신경 써서 난리를 칠까요? 그 이유를 몰라? 그 코로나를 거의 2년 가까이 지냈는데 그동안 관심도 안 가졌던 겁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한 번씩 다 걸렸을 거 아닙니까? 안 걸렸어? 면역왕이네, 면역왕. 면역왕이야. 아니, 근데 그거는 나도 모르게 걸렸다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고 전혀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처럼 별로 걸린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건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문제라고 가게 문을 닫고 학교를 못 나가게 하고 학원을 못 나가게 하고 했을까요? 자, 이게 문제는 우리 이제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뭐 이런 거 맨날 보니까 나올 텐데 이따가 여기에다가 이 단백질이 이렇게 이 핵산이 달라붙어서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는데 사람마다 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유전 정보라고 하는데 그 유전 정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포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또 만들 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이 동네라는 사람 가지고 요 앞에 무슨 아파트가 있냐? 힐스테이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3번에 힐스테이트 하나 줬어요. 잘 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옆 동네에다가 3번 옆 동네에다 우리도 하나 줘줘. 그럼 그냥 짓습니까? 저 힐스테이트 진 회사한테 가서 야 설계도 좀 줘봐. 내 이대로 질 테니까. 그 설계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mRNA라고 그래요. mRNA. 우리 몸에서 설계도를 복사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메신저 RNA라고 해요. 설계도를 복사해서 전달해 주는 거야. 야, 설계도 스테이크 너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단백질을 만들 때마다 A 게 아닌 걸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안 맞으니까.
그게 암이 되고 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 때마다 메신저 RNA가 주는 대로 설계도를 보고 잘 만들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잘 만드는데 꼭 이상한 놈이 한 놈씩 잘못 그려오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mRNA 중에서 잘못 그려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 단백질 공장에서 설계도면대로 줄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대로 아파트를 질 거 아닙니까? 모든 히스테이트는 똑같은 설계도로 한다고 하면 설계도면이 조금 바뀌면 아파트 모습도 바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mRNA 기반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죠. 코로나가 하나 만들어졌어. 백신을 찾습니다. 얘를 죽일 수 있는 걸 찾아. 근데 문제는 내가 찾는 속도보다 설계도면 잘못 그려가지고 또 이상한 놈들로 바뀌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이게. 전파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변합니다. 지금도 변합니다. 작년의 코로나와 지금의 코로나는 바뀐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히스테이트가 2010년대 받는 히스테이트하고 최근에 짓는 아파트가 똑같습니까? 더 최신이 되고 또 좋아진 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를 삼아서 자기 모습을 변화시킬 때 계속 똑같은 놈이 나타내면 계속 똑같은 놈만 있으면 얘 죽이는 백신 한번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지네 스스로 복제를 하면서 이상한 애가 다 나타나. 그 중에서 우세종이 생길 수 있어요. 우세종 중에서 더 전파력이 좋은 애들이거나 그럼 걔네들이 막 퍼지게 되는 거죠. 또 이거에 대한 백신을 찾을 때쯤 되면은 또 생기고 이제 한참 선생님도 걸릴 때는 오미크론 뭐 들어봤죠? 지금 이름이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고 우세종이 생길 때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이제 제약회사는 뭐예요? 빨리 이제 백신을 개발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의미예요.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RNA라고 하는 것은, 그 설계도라고 보는데, 설계도? 그러면 mRNA는 그 설계도를 복사해다 갖다 주는 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히.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나와요. 자, 그런 거다. 자, 그런데, DNA하고 RNA는 생긴 건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기본 단위체가 좀 다른데, 자, DNA는 같은 당인데, 요 당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당의 모습이. 얘 당은 디옥시리보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뭔 뜻이냐면, 해석을 하면, 영어를 해석하냐면, 옥시젠이 뭐예요? 영어로. 산소. 디옥시. 산소 하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보스라는 거에서 산소가 하나 빠져나간 게 디옥시리보스가 되겠죠. 같은 5탄당인데, 똑같은 구조긴 한데, DNA의 당은 산소가 하나 빠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디옥시 리보스 이렇게 되는 거죠. RNA는 리보스고 DNA는 디옥시 리보스고 이렇게 됩니다. 차이점이. 그리고 RNA는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 우리는 저렇게 보이죠. 저렇게 있죠. 저런 모습을 보일 거 아닙니까? 저거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저 쌍을 2개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2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내가 생물 선생님이 아니라 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설계도를 항상 복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 내가 아파트 설계도면을 갖고 있는데 달래. 내 걸 주어. 됩니까? 나는 뭘로 하지 앞으로? 그러니까 나 하나 갖고 복사해서 주겠죠. 그래서 보통 얘와 복사체처럼 꼬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할 때는 하나만 전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설계도를 하나만.
이 RNA는 하나만 갖고 가면 되겠죠. 하나만. 그러고 이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보존할 때는 다시 복사해 놓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면은 시험지 갖다 줘. 그럼 시험지를 뺏는 게 아니죠. 복사해서 다시 주죠. 그것처럼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니까 저장할 때는 내가 소유할 때는 복사해서 저장하죠.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전달할 때는 복사본 중에 하나만 갖다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차이점은 생긴 거 다르고 다음에 기본 당이라는 5탄당의 당에서 산소가 빠져나갔냐 안 빠져나갔냐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달라붙는 염기서열이라고 있는데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옛날 시토신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이토신 그 다음에 티아민 이 네 가지가 달라붙고 RNA는 뭐가 하나 바뀌었어요. 여기 T 대신에 뭐가 있어요? 유라실 있죠. 유라실 그게 차이점입니다. DNA는 여기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4개 구조의 DNA가 생기고 그것들이 결합을 할 텐데 결합할 때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결합할 때 규칙성 매우 간단해요. 규칙성 여기 지금 이제 그림 최대한 찾아놨어요. 이런 건 통합과학이 안 나와요. 선생님도 생물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 같은 걸 잘 찾아서 갖다 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디옥시 리보스는 여기에 뭐가 없어요. 지금 이게 리보스인데 여기에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산소가 빠져 있죠.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입니다. 당? 저 그림 외워야 되나? 안 해도 되죠. 당 못 외워요. 선생님도 못 외우는 거 못 외웁니까? 디옥시 리보스 뜻이 뭔지만 알아라는 얘기죠. 이렇게 낼 수는 있죠. 생명선생 기반 통합이면 이 그림 2개 그려놓을 겁니다. 이 그림 외워야 알 수 있을까요? 산소가 있냐 없냐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쟤는 DNA고 얘는 RNA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낼 수도 있어요. 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산소가 있고 없고 딱 눈에 보이잖아요. 산소가 있고 없고. 다음 핵산의 기본 단위체를 그려놓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그림은 산소 없네 DNA 두 번째 거는 산소가 있네 RNA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저런 것이 통합과학에는 안 나옵니다. 생명원에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더 당연히 물리 단원 할 때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겠죠. 물리원 단원 할 때는 곧 물리 나와요. 이제 곧 물리 나와요. 이 다음에 다 물립니다. 계속 이제 다음 시간부터 쉬워. 물리가 제일 쉬워. 이게 뭐 더 어렵지 이거. 자 그리고 이런 그림도 없어요. 또 그림 외워야 되나요? 필요 없습니다. 왜 외웁니까 저거를?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런 염기가 있고 우리는 약자만 외우면 돼요. A는 아데닌,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티민 또는 티아민. 옛날에 티민이라고 했으니까 이름만 계속 바뀝니다. C는 시토신이라고 했는데 또 사이토신 바뀌었고 일단 티민 아닙니다. 타이민이라고 바꾸셔요. 그다음에 U는 유라실 이런 게 있다. 알면 되셔요. 이런 거를.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십시오. 요 그림 보십시오. 무슨 그림이겠어요? 딱 봐도 이중 나선 구조니까 두 가닥이니까 DNA겠죠. 한 가닥이면 RNA. 좀 크게 해볼까? 크게. 자, 크게 잘 안 보이니까 그림은 깔끔한 거 못 찾아가지고 결합하는 데는 규칙이 있어요. 옆에 써 있죠. A하고는 무조건 T만 만나요. A하고는 무조건 T만 만납니다. G하고 C하고만 만나요. 그래서 두 가닥이
두 가닥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니고 자기 짝꿍을 찾겠죠. 자기 짝꿍을 찾아가면서 비틀어지면서 이제 뭐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짝꿍 찾아가지고. 뭐 그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자, 여기, 지금 여기 빈칸이 있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G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 G하고 누구만 만난다? C만 만난다. 마지막 빈칸 뭐 내야 돼요? 여기 G 있으니까 여기 C 들어가야겠죠. 간단하죠? AT, GC. AT하고 GC만 만난다. AC하고 AT하고 GC하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최대한 생명도 그냥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은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논리성을 부여합니다. 자, 어떤 단백질 구조에, 이게 핵산 구조에 A 염기를 싹 찾아봤더니 20%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T, G, C는 몇 프로씩 있을까요? 얘는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얘는 몇 프로 있어야 돼, 그러면? 합쳐서. 60%일까요, 60%. 근데 판반 가져가야지, 무조건. 그럼 33% 되죠. 간단하죠? 그렇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규칙. 아데닌과는 무조건 티아민하고, 구아닌과 사이토신하고 만난다. 그래서 가끔 저런 그림 그리고, 그 가로에 뭐 들어가는 거 쓰라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하는 데는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이 결합하는 사람 세포마다 전부 이 결합에 다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전부 달라요. 그나마 부모 형질이 비슷한 거죠. 부모 형질이. 왜 확률적으로 저게 똑같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애가 죽어가지고 애를 부검을 해봤더니 애 엄마가 할머니가 애 엄마인 거야. 기억 안 납니까? 작년인가 그래 뭐 한참 이게 떠들썩했는데 젊은 이 부부가 애를 방치해가지고 애가 굶어 죽은 거야. 이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부모를 구속한 다음에 애를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엄마하고 친자 자식이 아니야. 친엄마가 아닌 거야. 그래서 친엄마가 아니어가지고 봤더니 할머니가 친엄마야. 그럼 이 엄마라는 사람은 애를 낳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엄마도 애를 낳고 이 엄마의 엄마인 할머니도 같은 시기에 애를 낳았는데 할머니가 난 애는 자기 자식이 난 애를 얻다가 빼돌리고 자기 자식 키우게 했다. 그걸 몰라? 이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인데요. 엄청나게 황당한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으면 주변에서 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게 난 거야, 아무튼. 낳는지 안 낳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모르게 낳았어요. 자기 남편도 모르게.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과학적 근거가 너무 안 맞는 거야. 과학이 거짓일 리가 없거든요. 유전자 정보를 하면은 이게 비슷하다. 어느 정도 확률 이상이 되면 친자의 확률이 99.9999% 됩니다. 왜냐면 저 4가지밖에 안 된다고 해도 얘네들이 4가지 결합이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할머니라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애를 낳은 적이 없다. 너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전 국민이 뭔 생각을 하냐면 유전자 정보도 잘못되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냐면 이 할머니가 주장하는 게 또 일리가 있거든. 아니, 주변 남편도 모르고 애를 낳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학을 아는 사람은 황당한 일이지. 이게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검인은 말도 안 되는 거 무조건 난 거고 친자 맞습니다 라고 하죠. 심지어 검사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경찰은 그럼 애 낳네 해서 계속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 엄마라는 사람이 난 엄마라는 사람이 난 애기 나면 못 알아보니까 식별띠를 채워놔요. 이게 끊어져 있었어.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추리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그때 당시에 병원에 간호사가 이제 증언도 하고 봤더니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할머니가 그 당시 자기가 낳은 애와 자기 딸이 낳은 애를 바꿔치기 했다. 경찰의 결론이죠, 이게.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 그럼 바꿔치기 한 그 애는 또 어디 있냐 이거지, 지금. 애는 못 찾고. 결론은 과학이 거짓말일 리 없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는 형벌을 때렸어요. 네, 알기로는 때렸고 아마 뭐 상소했겠죠. 계속 재판 진행 중일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4가지의 염기 서열이 달라붙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같은 유전적인 형질이 아무나 같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구상에 50억의 인구가 50억 이상이 있죠? 그러면 나랑 똑같은 DNA 정보가 있지 않겠냐? 그게 확률상 50억보다 훨씬 많아야 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 그 불가능에 가까운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는 것이 게놈 프로젝트예요. 한참 막 유행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가. 이거지. 내가 지금 뚱뚱한데 날씬해지고 싶어. 그럼 날씬해지는 어떤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시력이 안 좋은데 유전자 정보를 변형시켜서 내가 시력이 좋아질 수는 없을까? 이게 인간의 꿈인 거죠. 내가 암인데 암이 안 걸리는 유전 형질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참 유행했다가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습니까? 게놈 프로젝트? 사람의 저 경우의 수를 최대한 분석해서 무엇을 건들면 사람이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겠죠. 슈퍼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알아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거의 신의 영역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요. 신의 영역에. 그게 만약에 됐으면은 병원 필요 없겠죠. 최근에 알아보진 않았는데 어떤 약 먹으면 살이 빠지고 그런 약이 개발됐다고. 그리고 암이 뭐가 나나 이거나 무슨 불치병을 낫게 하는 그런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나에 40억이던데. 40억. 먹어야지 죽게 생겼는데 먹어야지 않을까? 40억이면? 먹겠죠. 부자들만. 그런 얘기 있는데 안 알아봐서 모르겠어요. 그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무튼 이 게놈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같이 6번을 풀어봅시다. 자, 디귿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A하고 누구 짝꿍? C. 그러면 디귿은 C겠죠? 자, 오각형 모양. 니은은 뭐라고 해야 돼요? 당. 근데 당 중에서 당은 2개가 있었어요. 디옥시 리보스하고 리보스가 있으니까. 그럼 뭔가요? 자, A하고 C가 있고 C하고 누구 짝꿍이죠? A죠. A하고 C. A하고 T지. A하고 T. 그래서 때려봤구나. 디귿이 T. 그럼 리을이 G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A, T, CG니까 이거는 DNA입니다. 유라실이 없죠? 따라서 니은은 당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디옥시 리보스라고 해야겠죠. 쓰셔요. 한 번씩 써봐. 디옥시 리보스가 되겠죠. 그럼 기억은 뭡니까? 인이죠. 인. 기억인, 니은, 당인데 당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그 당의 종류를 써야 됩니다.
리보스냐, 디옥시 리보스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자, 10절. 다음에 7번 보십시다. DNA인지 RNA인지 판단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가가 DNA고요. 나는 RNA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선생님 문제로 왜 냈을까? 나 그림만 보고 저게 RNA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한 가닥이라고 해서 RNA가 아니야. 한 가닥이라고 해서. DNA도 한 가닥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RNA인지 DNA인지를 어떻게 아냐? 염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염기. 염기에 유라실이 붙어 있으면 RNA이고, 나 그림에서 옆에 있는 얘네들이 염기인데 염기의 그림에 유라실이 없어. 유라실이. 그러면 저 한 가닥이어도 뭐가 됩니까? DNA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속여서 내지는 않겠지, 선생님들이. 그런데 통합과학,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심만 갖고 통합과학을 한다고 하면 이거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통합과학은. 그래서 어떻게든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고민을 때리겠죠. 그래서 통합과학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학문입니다, 이게. 범위를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할지. 열심히 나는 책을 읽고 공부했는데 뭔가 안 풀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고 관련된 문제도 다 풀어보고 해야 시험 성적이 나올 겁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통합과학이 그렇게. 자, 그럼 지질에 대해서 봅시다. 지질 그냥 지방이고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이 잘 묻죠. 지방은 지방끼리 잘 녹는다. 극성은 극성 물질끼리 잘 녹고 중성지방과 인재질과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남으면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이나 핵막같이 구성 성분이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성호르몬 등의 구성물이 됩니다. 스테로이드, 성호르몬. 스테로이드계 약물이 있어요. 스테로이드계 약물. 성호르몬과 관련이 있으니까 인체에 어떤 변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흔히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제 저걸 먹으면 이제 뭐 발기부전이다 뭐 이런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탈모 치료? 뭐 그게 뭐 있냐.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 의사가 아니라서 그게 정확하게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이 뭐냐면 얘가 세포막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세포막. 좀 확대해 볼게요. 세포막을 좀 확대하면은 이거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게고 이렇게 있겠죠. 저게 지질이라고 보네. 지질. 그 지질에 막 뭐가 이렇게 막 박혀 있죠. 저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저게 세포막을 확대해서 본 모습이다. 그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질들이 세포를 보호하고 하는 막이고, 요 그림은 다음에 나와요. 뒤에서 나옵니다. 다시. 지금 당장은 지질의 활용도만 하면 되고, 이거를 인지질이라고 그래. 인지질. 자, 6번. 마지막 이제 탄수화물은 가장 많이 먹는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거의 없다. 소량만 존재합니다. 몸을 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에너지로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쓰고 남으면 지방으로 바뀐다.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이고요. 포도당들이 모여서 엿당이 모여서 설탕, 이런 식으로 녹말,
이런 식으로. 녹말을 분해하면 엿당, 엿당이 분해되면 포도당.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위체가 포도당으로 한다. 당의 결합이 하나 있으면 단당이고, 두 개가 만나면 이당이고, 여러 개가 만나면 다당이 되겠죠. 녹말이 다당류고, 엿당 같은 게 이당류라고 보면 돼요. 설탕이나 엿당이 이당류. 포도당. 포도당하고 이당류,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단맛이 나지만 다당류는 단맛이 안 나요. 녹말은 단맛 안 납니다. 녹말이 분해돼서 이당류하고 단당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8번 ASC 중 각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의 기호를 쓰시오. 자, 한번 써보셔요. 써보셔요. 집어넣어봐. 채워보십시오. 다 채웠습니까? A는 뭐예요? A가 물, B는 단백질, C는 핵산. 그럼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뭐가 될까요? 탄수화물이겠죠?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A, B, C 중에서 A, B, C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B가 되겠죠? DNA와 RNA가 있다. C. 유전 정보를 저장하러 쓴다란다. C. 비열, 물. 가장 많이 차지한다. 물.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단백질이겠죠. 간단합니다. 자, 9번.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표시하시래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단위체는 20종류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인데,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인데, 자, 앞으로 다시 가서 또 그림으로 봅시다. 여기 아미노산인데, 얘는 바뀌어요. 얘가 20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어떤 게 갖다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약 20가지로 분류된다. 그래서 1번 맞죠? 아이고. 단위체의 종류와 수가 같으면 결합한 순서가 달라도 단백질의 종류가 같다. 맞습니까? 종류와 수가 같아도 이게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는
단백질 기능이 없다고 했죠. 그것들이 실타래처럼 꼬여야 비로소 단백질의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색깔이 같은 게 없네. 자, 이거 둘 다 흰색이라고 치고, 얘도 흰색이면 폴리펩타이드, 얘도 폴리펩타이드예요.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나 이렇게 틀린 거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닙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 질소, 수소가 결합한 구조를 공통으로 갖는다. 맞죠? 단백질은 질소 들어갑니다. 자, 10번 폴리펩타이드 그림이네.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A의 이름을 쓰래요. 폴리펩타이드의 기본 단위체가 뭡니까? 아미노산이요. 막 있잖아, 아미노산. 쓰셔. 자꾸 써보고 해야지. 자, 11번. 그림은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 인, 당, 염기죠. 이 단위체 이름을 쓰시오. 핵산이기 때문에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쓰시오. 이 단위체 이름을 쓰시오. 이게 뭡니까? 핵산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자, 다시 해봅시다. 이 당은 디옥시리보스 또는 리보스가 되겠죠. 그럼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자, 앞으로 또 가서 그림을 좀 봅시다. 어디 갔을까? 여기 있죠? 핵산의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뭐 암기 팁에서도 어디 있더라고. 뉴진스는 핵인싸. 핵인 막 만들면 되죠. 뭐 이런 비슷한 계열이 있더라고요. 뉴진스는 아닌데 내가 바꿨어. 뉴진스 핵인싸 이런 식으로.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죠. 그래서 11번 단위체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 12번 DNA하고 RNA를 비교해 나타내는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거. 당 DNA는 디옥시리보스가 되겠죠. DNA는 뭐 들어가야 됩니까? DNA 갖고 있는 거 유라실 들어가면 되겠죠. 쉽습니다. 13번 핵산에 대한 이게 다 밀려버렸지. 핵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다. 맞죠? DNA, RNA 모두 이중이다. 아니죠. 2번이 틀렸어요. 자, 그럼 다 했네요. 그러면 O2에 지각을 이루는 물질과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그 단원 거기 과제를 하셔야겠죠. 과제를 해오시고 두 분은 한 5분 저기 옮겨서 5분 쉬었다가 오늘 테스트만 보시고 가시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 하는 거죠? 그렇죠. 지각도 저번에 나갔잖아요. 오늘은 다 해야죠. 지금 연말이고 하니까 천천히 나간 겁니다. 이거 신소재는 안 해도 돼요 이제.